자, 침묵의 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묵의 봄이라는 작품은 일단 제목에서 굉장히 많은 점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일단 봄이라고 하는 계절, 우리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그다음 뭐 새싹이 돋아나고, 그다음 아름다운 새가 쥐적이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생성되고, 이러한 생명력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봄은 봄인데 침묵의 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조용하고 뭔가 생명력보다는 뭔가 암울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봄이라고 이렇게 줬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새가 지저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봄이 침묵하다, 조용하다라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뭔가 계절의 순환, 이런 생태계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점들을 유추할 수 있겠다. 이 제목에서 많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제로 달려 있는 부분이 새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 말은 지금 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들이 왜 없어졌을까? 그리고 어디로 간 걸까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생태계의 순환,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떤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서 이제 심화 지식들을 키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 정리부터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이 글은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거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DD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사용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DDT라는 것은 화학적인 용어인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살충제에 쓰이는 그런 화학적 약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충제의 유해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그만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인간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아까 제목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인간만을 위한 인간의 과학기술을 비판하는 그런 의도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하고 자연과 인간은 결국 동등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글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 한번 보시면 일단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어떤 설명문 또는 논설문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째 특징 한번 보시면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이고 부드러운 어투로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런 합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를 전달하지만 너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약간은 문학성 있게 같이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이 글의 특징이 되겠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가면서 독자들이 환경 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하게 전달을 하더라. 그래서 예시의 방법도 많이 사용된다라는 이런 특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그냥 소설책 읽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볍게 쭉 한번 내용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륙 한가운데쯤 모든 생물체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럼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환경과 생물체가 조화를 이루는 마을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하면서 지금은 약간의 문학적인,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글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을은 곡식이 자라는 밭과 풍요로운 농장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봄이 오면 과수원의 푸른 밭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가을이 되면 병풍처럼 둘러쳐진 소나무를 배경으로 불타듯 단풍이 든 참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가 너울거렸다. 너무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자, 어느 가을날 이른 아침에 희미한 안개가 내린 언덕 위에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조용히 밭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사슴의 모습도 때때로 눈에 띄었다. 그렇죠. 이 말은 계절에 따라서 봄이 오면 봄의 풍경, 가을이 오면 가을의 풍경, 계절에 따라서 뭐 순환이 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생물체들도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는 월계수, 인동나무, 오리나무, 양치나무, 그리고 들꽃이 연중 그 자태를 뽐내며 지나는 여행객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고, 나무 열매와 씨앗을 먹고 사는 수많은 새가 눈밭에 내려앉은 겨울철에도 길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 일대는 풍부하고 다양한 새들로 유명했는데, 봄, 가을에는 이동길을 맞은 철새의 무리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 그러면 지금 그만큼 생태계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어느 미국 대륙 한가운데에 있는 그 마을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가까운 시냇가로 향했고, 이 하천엔 산에서 내려온 차갑고 맑은 물이 흘러 넘쳤고, 그다음 송어가 알을 낳는 그늘진 웅덩이가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었다. 최초의 이주자가 집을 짓고 그다음 우물을 파고 헛간을 세운 이후 이런 풍경은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은 지금까지 위에는 거의 생물체들과 자연의 모습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최초로 이제 여기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헛간을 세웠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즉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내었던 그런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마을에 갑자기 어느 날 낯선 병이 이 지역을 뒤덮어 버리더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부터 어떤 극적인 반전 아니면은 극적인 전환 분위기가 지금 바뀌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여기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마을에 어떤 낯선 병이 찾아왔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밝은 분위기에서 약간은 암울한 분위기로 지금 전환 반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주제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 낯선 병의 정체는 바로 DDT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살충제에 사용되던 그 화학 물질이 모든 것을 변하도록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낯선 병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DDT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물질 또는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만이 중요하고 인간만이 존엄하다라는 이 사고방식까지 의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DDT를 의미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이러한 사고방식까지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악한 마술의 주문이 마을을 덮친 듯 했다, 뭐뭐 한 듯하다. 즉 여기서는 직유법 사용되면서 역시나 문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마술의 주문은 아까 위에 나왔던 낯선 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닭들이 이상한 질병에 걸렸고 닭들뿐만 아니라 소떼, 양떼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있는 모습, 그다음 마을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이거는 이러한 가축들뿐만 아니라 농부들의 가족들, 즉 인간들까지도 알아눕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을의 의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곳곳에서 보도되었고 이는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어서 잘 놀던 아이들도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다가 몇 시간 만에 심지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더라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낯선 정적이 감돌았고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런 상황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그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의 부제로 달려 있었던 새들은 어디로 갔을까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고요해지고 봄이 왔는데도 이제 새들은 자취를 감추어 버린 정적이 감도는 그런 마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들이 모이를 쪼아먹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쓸쓸했고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몇 마리의 새조차 다 죽어가는 듯 격하게 몸을 떨었고 날지도 못했다. 새의 비참한 모습들 보이시죠?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그렇죠? 봄은 원래 새가 지저귀고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야 했는데 죽은 듯한 고요한 봄, 즉 침묵의 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죽어가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전에는 아침이면 울새, 검정짓박이,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 등 여러 새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었는데 새들이 노래를 한다, 합창을 한다. 즉 여기서는 의인법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간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즉 들판과 숲과 습지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과거와 현재를
지금 대비시켜서 나타내고 있구나. 과거에는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이었다면 현재는 폐허가 된 그런 마을의 모습을 대조, 대비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